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성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성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86세대, M세대, Z세대까지 나누었는데 X세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얘기해 주셨으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좀 확실히 막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 이 글을 잘 안 쓰네. 이게 이 카톡 같은 게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봐봐. 문맥이 아닌 맞춤법 사용을 좀 틀린데 확인을 못하게.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X세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X세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70년대생, 70년대생이라고 하면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푸니님도 상태가 안 좋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무지하신 분들 많은데? 무지하신 분들 많은데?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자, 이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생. 그러니까 586 다음 세대입니다. 586 세대의 60년대생이죠. 다음 세대. 생각보다 기초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네. 아, 괜찮아요. 다음 세대입니다. 자, 요렇게 아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X세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요즘에 X세대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미디어에서 뭐라 부르냐 하면 040 세대라 부릅니다. 040 세대.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040라고 합니다. 040. 0은 젊은, 40는 40. 약간 젊음을 가진 40대 세대라고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X세대나 040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미디어에서 X세대라고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040라고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040나 X세대나 같은 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586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이 040 세대, X세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분들이 50대가 되니까. 이분들이 586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586 분들하고. 이분들도 꼰대가 많아요. 꼰대가 많은데 그래도 586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사회현상 인지하고 있고 좀 바꾸려는 시도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040 분들은 아마 노총각 노처녀가 잘 없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호인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이뤘다면 지금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빠른 분들은 대학생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통 늦어도 중학생. 보통 040 분들은 여자분들은 20대 후반, 남자는 30대 한 30 정도 됐으면 30도 안 돼가지고 결혼한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자녀가 지금 이제 뭐 대학생, 고등학생일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요. 빠르면 성민인구처럼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근데 이분들도 스윗합니다. 이분들도 좀 스윗한 게 많이 있어. 이분들이라고서 586처럼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딸바보 은근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586 분들보다는 혜택을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586 분들이 사실 사회적인 어떤 문명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한 혜택은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040 분들 좀 고생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IMF 때 그 대학생활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정성기 시절, 예, IMF가 터졌습니다. 특히 74년생, 75년생, 74, 75, 77, 78, 이 라인이, 취업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세대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74, 75, 76, 77, 78, 79까지. 72, 72, 74 정도는 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IMF 터지기 직전이니까. 근데 뉴스에서 74, 75 이 라인 가지고 저주받는 세라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그때 뉴스 기억납니다. 아마 소명이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때 정말 대학교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서울대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 진짜였어요. 옛날에는 이 IMF 이전만 하더라도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됐고, 특히 명문대 졸업장이면 사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장부터 시작했어요. 과장부터. 옛날에. 그러니까 IMF 터지기 이전에 지방대라 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스펙 준비 같은 개념이 없었어요. 뭐 학점이나 스펙,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 네,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이런 이제 명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사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리나 과장으로 출발했어요. 과장. 그리고 이제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부장부터 출발해요. 부장. 차장이나 부장. 네, 그렇게 시작했어.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소명님. 옛날에는. 그래서 엘리트라고 이제 높은 위치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임원까지 갔죠. 옛날 그 뭐 삼성이나 LG 같은 데 보면 그 임원까지 가신 분들 있죠. 부사장, 사장까지 가신 분들 보면 스펙을 보면 약간 사원까지 갔던 그 경력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평사원처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게 아니라 시작을 과장부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까지 나아가 차장이나 부장을 시작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엔 대학교 졸업장이 잘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교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 IMF. 그리고 영포팀들은 IMF가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좀 무섭게 다가올 거예요. 아, 이제 대학교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되는 세는 끝났구나. 기업들이 모셔가는 시대는 끝났구나. 예. 네. 그래서 이때부터 공무원. 예.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네, 공무원 이제 로 이제 인식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조금씩 모셔가긴 했지만 IMF 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어.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기업들이 모셔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IMF 때 아예 채용이 없었어요. 채용이. 몇 년간 채용이 없었어요. 한 99년까지 채용이 없었죠. 그냥. IMF 터지고 밀레니엄 가기 전까지 그때 한참 Y2K라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가 채용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채용이 뭐 반 줄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 그냥 기업들이 망하고 적자인데 어떻게 산업 뽑습니까? 이 상황중에 막 계열사 정리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막 한두 명 내보는 게 아니라 뭐 반절씩 내보내 그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희망퇴직은 희망퇴직도 아니야. 그때는 막 아예 그냥 사업부를 통째로 정리했다니까 여러분. 네,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아예 있잖아요. 직원들 그냥 평사원들 다 내보냈어 그냥. 다 내보냈다. 다. 그때 그 서울의 병원 아시죠? 그 병원이 아니다. 그 미도파 아시죠? 미도파 소명님. 미도파가 서울에 잘 나가는 그 백화점이었거든요. 백화점. 서울에서 그 백화점 다니면 좀 그래도 좋은데 다닌다고 알아줬는데 그게 직원 싹 다 날라갔잖아. 그냥 뭐 몇 명은 남아있고 몇 명은 일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보내 다. 임직원 싹 다. 그냥 완전 망한 거예요. 그냥 공중분해. 뭐 직원 정리하고 아니라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 것도 많았고
뭐 직원을 반 이상 정리한 것도 많았어요. 지금 희망퇴직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희망퇴직 같은 거 그냥 바로 내보낸 거, 바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기한을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내보낸 거, 바로. 예. 그때 이제 외환은행, 좋은은행, 한인은행 없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IMF 때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서울도 있겠지만 대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대구가 대기업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많은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아셨던 분들은 계시기 모르겠지만 웬만한 기업 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곳이었는데, 일단 대구 같은 지역이 직격탄 많이 입은 게 뭐냐면, 여러분 대구가 원래 자동차 공업 도시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IMF 터지면서 삼성자동차 날라가고 쌍용자동차 날아가고 대우자동차 계열사도 있었거든요. 대우자동차 망했잖아. 대우자동차 계열사 몇 군데 있었거든요. 달성군 쪽에. 근데 대우자동차 망하지. 쌍용자동차 나오게 되지. 우리 쌍용자동차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지만 삼성자동차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날라가고. 그리고 섬유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건설사가 있었거든요. 청구하고 이제 보성, 화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설사가 이제 다 망했죠. 그때 다 없어졌지 거의. 서울 같은 데 보면 청구, 우방 같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오래된 아파트 보면. 그게 이제 대구 쪽의 건설사인데 그게 IMF 터지면서 다 망했죠. 그냥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네. 많이 없어졌죠 그때. 그래서 대기업이 없어졌죠. 그때 있었던 기업들이. 흔적도 없이. 이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향토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 586 분들보다는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아날로그 이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제대로 맛본 세대입니다. 예.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맛봤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아날로그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왜 그 뒤통수 큰 뭐 CRT 모니터, 브라운관 TV, 그리고 이제 뭐 CD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당시에 저도 아직도 워크맨 CDP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에 음악을 들으려면 MP3 개념이 없었죠. 음악을 실제로 사들어야 했습니다.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없었죠. 그냥. 예. 그냥 CD를 사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가지고 정품.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왜 길보드로 가시요. 길보드가 뭐냐면 그 길에서 파는 이제 길에 자판으로 있잖아요. 복제해가지고 파는 테이프, 그걸로 돈 주고 사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품으로 사면 한 5,000원 한단 말이에요. 사본 사람들 알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테이프 2개만 8,000원 합니다. 그리고 CD는 정품 CD 같은 경우에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일반 중고생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품 CD는 또 단점이 앨범 단위잖아. 히트곡 다 듣고 싶죠. 그러니까 히트곡 다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디오 같은 거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네 하면 바로 그 REC 레코드하고 플레이를 같이 누르는 거.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테이프 만들어서 워크맨 넣어가 듣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거 추억이죠,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영포티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그걸 뭔가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서 듣는 게 어려웠죠. 라디오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와서 이제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내 같은 데 가가지고 자판 파는 데 있죠. 한 3,000원 주고 사온다거나. 그래서 옛날에 그 테이프 파는 거 있죠. 테이프 장사 정말 잘 됐습니다. 그분들 떼돈 벌었어요. 왜냐, 그 최신 음악 같은 거 동시에 들으려면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통할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었어. 예. 그 자판 펴놓고 있잖아요.
테이프 같은 거 팔으면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음악성도 이때 가장 좋았습니다. 평론가분들도 대한민국에 이제 좋은 음악 나왔던 시대가 이 90년대 초에서 IMF 초, 그러니까 MP3 터지기 전까지 이때 음악성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이때 아티스트도 많이 나왔고 좋은 음악도 많이 나왔고, 사실 지금은 좋은 음악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영화나 음악이나 어떤 그런 오락실 게임도 그렇죠. 오락실 게임도 영포티 분들은 오락실 게임을 즐겼던 세대죠. 전자 오락실을 이제 제대로 체험했던 세대죠.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그 오락실 게임 같은 유통이 많이 되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날로그틱한 문화를 제대로 압니다. 이분들의 추억에서 이제 아날로그를 얘기 안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유선 방송 이런 것도 집에서 봤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페미컴이나 이제 메가드라이브, 뭐 네오지오 같은 게임도 즐겼을 테고, 불량식품 같은 것도 많이 사 먹었고. 예, 프리님은 좀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굉장히 뭔가 논지를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시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가장을 르네상스죠. 그런 어떤 좋은 시기를 좀 제대로 맛봤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저 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맛본 거예요. 황금기. 물론 저 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었고,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고, 학폭도 많이 당했었고, 불량배들한테 많이 처맞기도 했었고,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586 분들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돼요, 분들이. 586 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 586 분들 묻어나고 이제 시간 지나고 586 분들이 은퇴하고 영포티 분들이 50대 돼도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586 분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586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분들도 스윗한 건 사실이에요. 스윗한데 586만큼 못할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사회적 눈치를 보거든요. 젊은 사람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이분들은. 586 분들은 젊은 사람 눈치를 안 보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MZ세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이분들이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관리자거든요. 보통 차장 부장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면 이제 관리자로서 MZ세대 비위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586 분들은 안 봐요. 그 자식처럼 보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근데 영포티 분들은 어느 정도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 맞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X세대 때는 또 문제라기보다 이분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문화를 많이 받았다고. 이때는 드라마도 좋았어. 지금보다 드라마가 더 잘 나왔어요. 이때는. 이때 이제 뭐 서울의 달, 그 머나먼 나라, 그리고 이제 뭐 첫사랑, 뭐 젊은이의 양지, 이런 이제 좀 양질의 드라마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면 대화가 안 됐죠. 왜냐하면 대중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드라마 했으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죠. TV를 볼 일이 없죠, 지금. 근데 그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TV 같은 거 보려면 그 TV 편성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오려가지고 아버지 보시는 신문 오려서 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넘기다 보면 방송 편성표가 있어요. 그거 오려가지고 그거 이제 책갈피까지 넣어가지고 오늘 방송 뭐 하는지 그걸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있잖아요. 볼펜 같은 걸로 이제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친구랑 놀다가 야 이거 한다. 보러 갈래? 너희 집 칼 나냐? 너희 집 TV 잘 나와? 너희 집에 안테나 잘 되냐? 이거 물어봤을 거야 아마. 왜냐 저분들은 TV 그거예요. 다이얼이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 그리고 안테나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이얼로 하는 거는.
90년대 중후반까지 IMF 터지기 전까지 다이얼 TV가 많았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다이얼 TV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얼 TV는 안테나가 정말 중요해요, 뒤에가. 그래서 안테나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잘 나온 채널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온 채널은 안 나와. 보풀보기 심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친구 집에 가잖아요. KBS 1TV는 잘 나오는데 2TV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뒤에 안테나 건드리고 그런 좀 많았습니다. 안테나 자꾸 움직이니까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예.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세대가 어떻게 보면 X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아는 X세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아무튼 뭐 X세대 분들, 영포티 분들 많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X세대가 아닌 분들도 X세대 분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주신 이성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